주식 투자는 심리학이다. 생각과 감정, 이익 났을 때의 감정,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위험성, 두려움과 탐욕이 이를 때의 감정, 여기에 따른 또 생각과 대처 능력. 참 힘들어요. 이익 나면 탐욕이 더 생기고, 위험해져서 주가가 쭉 빠져버리면 두려움이 생겨버리고, 많은 사람들은 시장에서 승리하려면 기업 분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수급 같은 걸 잘 봐야 되는데, 물론 중요해요. 거래량에 대해 같은 거 알아야 되고, 여기에 따른 어떤 캔들, 이동평균선,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 거의 99%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위해서 과감하게 돈을 꺼내잖아. 이런 이익과 위험, 두려움과 탐욕,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은 돈 안 꺼내잖아. 이런 거 뭐 척후병을 보내라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힘들어하죠.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런 쓸데없는 얘기나 자꾸. 지금 빨리 우크라이나 지원한다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뭐가 되는지 좀 그런 얘기 좀 하든지, 거기에 관련 종목 뭘 위주로 좀 보라고 얘기도 좀 하고,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전망은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뜰 테마는 뭔지 뭐 대충이라도 좀 뭘 하든지 해야지. 뭐 지금 무슨 생각과 감정이고 무슨 이익과 위험, 두려움과 탐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가 그걸 몰라? 다 아는 얘기 다 알아? 그런데 왜 못해? 그런데 왜 투자해서 왜 실패해? 시장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이야.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야. 근데 정말로 중요한 주제는 다 뒤로 보내버리고 부주제 가지고 논의를 하고, 거기에다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비용을 지불을 하니까 시간이 가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5년, 10년, 20년, 30년 가도 안 돼. 여기 지금 주식 하신 분들 중에 분명히 10년 넘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야. 그런데 안 되고 있을 거야. 아마 수없이 많은 기업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셨을 거고, 질적 분석에서도 수없이 했었을 거라고. 그런데 안 되잖아. 해보니까 잘 되던가요? 안 돼. 저도 그랬거든.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큰 부자가 안 되더라고. 버르면 다 까먹고, 버르면 다 까먹고, 밑 빠진 덕이 물붓기야.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무너진 데다 또 무너지고, 그러면 사람이 좌절이 생겨. 힘들죠. 맥이 엄청 빠져. 그런데 왜 아직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서 왜 기웃기웃거리는 냐고. 아닌 건 아닌 거야. 그걸로 해서 안 됐으면은 아닌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게 인간이야.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 동물들은 한 번 잘못되면 그거 절대 안 해요. 걔네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으면 짐승만도 못한 동물이야.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벌면 막 기뻐가지고 막 날뛰는 사람들 있죠. 와, 그리고 그런 쪽에서 유튜브 같은 거 나오면 막 난리가 나죠. 돈 잃어가지고 손실 나면 낙담해서 오늘은 안 돼, 이런 막 욕해가면서 남 탓해가면서 술집에 가가지고 막 술 실컷 먹고, 술 먹고서 막 으악 소리 질렀었고, 괜히 집구석 가가지고 죄 없는 애들하고 마누라한테 뭐라 했었고, 남편한테 짜증이나 부렸었고, 밥도 안 챙겨주고, 시장에 휘둘려서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러면 돈을 잃어. 그래서 시장에서 승자가 되려면 자신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냉철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속이 쓰리고 두렵고 놀라니까 마술 같은 기법이 있는 줄 알고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야. 기업 분석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술적 분석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만 막 쫓아다니는 거야. 어떻게 하면 테마주를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립 매집주를 알아볼 수 있을까? 세력이 어떤 상황에서 들어올 수 있을까? 매수는 언제 하고 매도는 언제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도 쑤셔보고 저기도 쑤셔보고 그러다가 막 안 되면 와 이것도 아니야, 또 저기 가도 또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몸도 망신창이 돼버리죠. 정신적으로도 망신창이가 돼. 돈은 돈대로 다 까먹고. 근데 내가 감정이 어떻든 간에 시장은 내 감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시장에서는 내가 뭐 세력 욕하고 지금 이렇게 시장이 들락달락 한다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런 개 같은 해봤자 시장은 아무 꿈쩍도 안 해. 자기 혼자만 그런 것 뿐이지. 내 감정만 더 골만 깊어지는 거고 부정적인 생각만 더 강해질 뿐인 거죠. 캔들 차트 하나하나 가지고 참 인생이 논해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 이거 하나에 울고 불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여기서도 막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여기서 지금 이거 뭐 보고 막 샀다 팔았다 분봉 보고 여기서 막 샀다가 손절 팔았다가 기법 보고 뭐 분봉도 모자라서 막 초봉 보고 뭐 늦다가 팔고 뭐,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왕창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시장에서는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는 소규모로 매매를 해야 돼요. 소규모. 근데 탐욕이 있어서 소규모 매매하나? 그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좋나 안 좋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건 좋은 기업이면 사놓고 세월아 내월아 흘러가면 이 기업 계속 성장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성장하는데 얘가 뭐 맨날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나? 그러면 얼마 좋겠어. 아무리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도 경기를 탈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이 기업이 종사하는 업종이 좋을 때는 올라가고 업종이 안 좋을 때는 내려오는 거고, 좋으면 올라가고 또 안 좋으면 내려오고, 하지만 계속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 가지고 뭐 올라갔는데 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빠졌으니까 이걸 뭐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뜬구름을 잡아서 그래요. 목표와 계획이 없어. 그러니까 감정이 맨날 치우치는 거야. 더군다나 이게 초보자분들은 운빨이라는 게 있어. 운빨. 원래 처음에 할 때 다 운빨 오잖아요. 운빨이 이게 별로 안 좋아. 몇 번 단타 쳐가지고 돈 벌으면 막 대단한 거죠. 아유 별거 아니네, 쉽네.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프로보다 낫다고, 아유 뭐 10년 20년 한 사람보다 뭐 금방 나는, 역시 나는 재능이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막 전업 투자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직장 다니는 게 별로 힘들은 하지. 아예 내 조금만 오면은 월급보다 더 많이 버는데 내가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해서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자주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된통 한번 당하는 거지 뭐. 10번 중에 9번 승리하다가 한 방에 그냥 훅 가버리는 거지. 그래 버리면 이제 그때 가서 난리 나지. 시장은 감정적인 결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나와요. 조바심, 두려움이 앞서서 손절, 탐욕이 많아서 올라가는 거 쫓아가서 사는 거. 왜? 라는 것을 질문을 해봅시다. 주시장에 왜 오셨어요? 돈 벌려고 온 건 당연한 거지. 그런 건 답이 안 돼. 아니, 주시장 이건 돈 벌러 왔지. 여기 뭐 놀러 왔어? 게임하러 왔나? 심심해가지고? 그건 아니잖아. 그건 당연한 거고. 다 각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봐. 가슴에 손을 얹고, 예를 든다면 내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왔는데 과연 단타 쳐서 노후 자금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건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기간은 얼마큼 남았는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나중을 위해서 돈 못 벌 때를 대비해서 지금 주식해서 돈을 벌어놓겠다? 그러려면은 있는 돈 까먹으면 안 되잖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지속적인 돈이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고 자유인이 아니야. 20억, 30억, 100억, 1000억, 1조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이게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고요. 사람은 탐욕의 동물이기 때문에 1000억이 있으면은 2000억을 벌고 싶어하고, 2000억이 있으면 3000억, 1조면 2조, 3조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해. 내가 1000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3000억 있는 사람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부러워한다고.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자유라는 게 육체적인 자유? 이건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정신적인 자유야, 정신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본인의 어떤 기준선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나면 여기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통제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노후 자금을 하기 위해서 계산한 적 있어요? 내가 나이가 50세야. 난 65세 때 은퇴를 하려고 그래. 그럼 앞으로 15년 동안 해서 65세에 얼마큼의 자금이 있으면 내가 노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금액을 계산해서 이거 해본 분 있어요?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비근로소득을 얼마 정도 나와야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 나의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로 이끌고 가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여러분들 막연하게 돈 벌고 싶다 그런 거잖아. 그리고 돈 벌면 이거 다 잊어먹어. 차부터 바꿀걸? 돈 벌면 집부터 살걸? 그동안 못 샀던 거 명품 브랜드 가방 뭐 이런 것부터 살걸? 그냥 멀린 하나의 허울 좋은 이유 있는 목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은 이런 걸 행한다니까. 이거 다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이거 잡아놓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에서 백날 있어봐. 시장에서 다 퇴출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획과 목표를 어떻게 짤 건지. 우리가 자신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 남들하고 비교 대상하시면 안 돼. 어떤 사람은 10억 있어서도 행복해서 평생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100억 가지고 있어도 평생 자유를 못 얻는 사람이 있어. 누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전부 다 눈에 보이는 100억이 있어야 된다고 왜 다 100억만 기준으로 삼느냐고. 1000억이든 2000억이든 200억이든 300억이든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와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고정적으로 수입이 200만씩 들어와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뭔 차이예요? 그런데 전부 다 한 달에 200만 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이 실타래처럼 막 얽혀. 옆집에 애가 영어학원 가면 우리 애 영어학원 안 보내면 난리 날 것 같아. 그래서 영어학원은 막 보내야 돼. 옆집에서 100점 맞았는데 우리 애 90점 맞아와서 난리 나. 90점도 잘한 거잖아. 근데 왜 꼭 100점을 맞아야 돼? 옆집 애가 태권도 잘하니까 우리 애도 태권도 잘 보내가지고 잘해야 되는 거야. 애를 그냥 만능인으로 키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고달프지. 태권도도 배우랴, 미술학원 가랴, 음악학원 가랴, 영어학원 가랴, 수학학원 가랴, 국어학원 가랴. 걔뭘 본인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본인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자식들은 그렇게 시켜놓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메랑 돼서 돌아오죠. 역효과가 나죠. 똑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얻고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 하려고는 탐욕이지, 탐욕, 욕심. 그러면은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고.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고 나중에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뭐. 그래서 분노, 두려움, 뭐 자만심 같은 거 이런 게 사로잡혀서 행동하면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시장에서 자기의 행동을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온전한 생각을 갖고 감정을 가지고 가려면 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확한 기준을 알려면 정확하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그 분석에 맞도록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흔들리지 말고. 시장은 자꾸 우리를 흔든다고. 네가 끝까지 버틸 수 있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고통을 다 이겨내고 흔들림을 이겨내야 되고 아픔을 이겨내야 무언가가 결과가 나오는 거지. 얼렁뚱땅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네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네가 정말로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계속 흔드는 거지. 그래서 꾸준히 수익을 올리는 트레이더는 트레이딩 할 때 이 정신수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무슨 주식하는데 무슨 철학적인 얘기고 뭐 마음을 다스리라 뚱땅지 같은 소리 했었고. 그런데요, 우리 동기부여에 관련된 영상이나 책들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책의 공통적인 내용들 쭉 보면 결론은 딱 하나예요. 생각과 감정에 대한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로 쭉 풀어놓은 거야. 생각, 무슨 생각? 긍정적인 생각, 남들과 다르게 포기하지 마라. 감정,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욕심 부리지 말고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라. 다 요 부분이에요. 이거에서 벗어나는 것 단 하나도 없어. 어떤 일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걸 깨닫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 한 15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와. 많이 이렇게 당해봐야 돼.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그렇구나. 근데 그때 가서 그렇구나 할 때는 이미 망신창이가 다 돼가지고 나이는 나이대로 먹어가고 돈은 돈대로 없고 자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에서 첫 번째 목표가 무조건 살아남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살아남는 거예요. 무조건. 언제 동안? 1, 2년? 아니. 가장 오랫동안. 까지 살아남는 거야. 내가 시장을 떠나기 전까지 수익 나가지고 짐 다 싸들고 떠나갈 때까지 계속 살아남는 거야. 그러면은 수익 다 나.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뭘 잘해야 되겠어요?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돼. 손실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수익이 먼저요, 리스크 손실이 먼저요. 근데 주식시장 오면 다 수익 나려고 그래. 수익 먼저 나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 다 소비하지. 두 번째는 꾸준히 자본을 늘리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다홍치마라고. 돈이 작은보다 돈이 많은 게 좋은 거지. 이왕 투자하는 거. 어차피 이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1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고 1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고는 틀리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늘리려면은 잉여 현금을 잘해야 돼. 자기 분석을 잘해야 된다고. 이걸 이번 특강에 제가 얘기할 거야. 안 들으면 후회해. 기회는 한 번뿐이야. 그 다음은 수익률을 꾸준히 올리는 거예요.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을 짜면 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야 돼. 옛날하고 똑같게 해서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보고 환상을 버리고 낡은 사고방식, 행동방식, 낡은 자아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싹 바꿔. 180도. 360도 바꾸면 안 돼. 360도는 제자리잖아. 그러니까 180도로 바꿔버려야 돼.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98%가 망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야.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한 달만 마음 먹고선 배우면 뭐 캔들 하는 거, 뭐 이평선, 뭐 기본적 분석 이런 거 금방 배워. PBR이 뭔지, EPS 뭔지 이거 뭐 금방 하지. 이거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사실은 이거 캔들 이거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감정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분명히 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여기 내었을 때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서 손절한 사람이 있을 거야. 큰 금액 들어가가지고. 내가 뭐 1억 같은 거 막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1억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없을지는 않겠죠? 이게 거래 대금이 210억 원이 거래됐어요. 아니다 싶어서 손절하고, 여기서 샀다가 분명히 이거 지금 빠졌을 때 어제 여기서 손절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오늘 상 갔어. 어떻게 올 거야? 이거 분본 보고 막 했었을 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아니네, 여기 손절 캔들 차트 날라갔어. 안돼 거래량 뭐 어쩌쩌고 해가면서 막 그래가면서 했었을 거라고. 야 이거 더 빠질 것 같은데 캔들이 뭐 안 좋네 뭐 어쩌지. 근데 걔플 상 갔어. 여기서 손절해가지고 몇백만원 몇천만씩 날린 사람은 이거 지금 상 간 거 보고 속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1번 아주 그냥 기분이 좋다. 손절을 했지만 역시 내가 맞았구나 해서 그래도 기분은 좋다. 2번 오늘 소주를 그냥 한 박스를 먹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놓고 자산이 어떻게 늘어나.